과연 지은호를 향한 그림자 같은 위협은 누구의 손끝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오늘 영상은 드라마 화려한 날들 속 고성희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충격적인 진실을 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고성희는 요즘 들어 눈빛이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람을 심어두고 상황을 세밀하게 파악하는 습관이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남다른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온재단의 이사장 자리에 앉아 겉으로는 품격 있고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상한 불안이 꿈틀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전부터 은밀하게 움직여온 감시자가 재단 집무실을 찾았습니다. 늘 그러하듯 검은 양복 차림의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리 입술이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그의 눈빛이 심상치 않음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이지? 오늘은 표정이 더 무겁네.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감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장님, 지은호 씨에게 큰일이 생길 뻔했습니다. 고성희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큰일이라니 무슨 말이야? 며칠 전 지은호 씨가 납치를 당할 뻔했습니다. 그 짧은 한 문장은 고성희의 숨결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펜을 탁자 위에 떨어뜨렸고 차가운 눈빛으로 감시자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누가 감히 지은호를 납치하려 했다는 거야? 감시자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지은호의 동생 지강호라는 청년이 친구들을 시켜 계획한 것 같습니다. 순간 고성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강호라는 이름은 그녀에게도 익숙했습니다. 은호의 남동생, 늘 사고를 치며 문제를 일으키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나를 납치하려 했다는 말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동생이 누나를 납치하려 했다고? 이유가 뭐지? 고성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감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지강호가 최근에 지은호 씨가 입양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하고 보상금을 요구했다고 들었습니다. 보상금이라니? 고성희의 눈썹이 치켜올랐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으나 들리는 말로는 2천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순간 고성희의 입가에 비웃음 섞인 미소가 스쳤습니다. 겨우 2천만 원. 그깟 푼돈 때문에 친누나를 납치하려 했단 말인가? 참 한심하군. 말끝은 차갑게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속은 여전히 요동쳤습니다. 돈 때문에 혈육을 배신하는 모습은 그녀에게도 익숙한 풍경이었고 그 추악한 현실은 과거 자신의 발자취를 어렴풋이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곧 감정을 지워내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납치는 왜 실패한 거야? 감시자가 대답했습니다. 지은호 씨의 대학 선배라는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 방해했답니다. 이름은 이지혁이라고 했습니다. 이지혁. 고성희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지만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감시자가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사장님, 지은호 씨 곁에는 2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사이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고성희는 호기심에 몸을 기울였습니다. 2명이라니? 누구지? 한 명은 아까 말씀드린 이지혁이고 다른 한 명은 이사장님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고성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누구지? 감시자는 잠시 눈치를 보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사장님 아드님 박성재 본부장입니다. 그 순간 고성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우리 성재?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묻고는 손끝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충격은 파도처럼 밀려왔고 심장이 쿵쾅거리며 귓가를 울렸습니다. 성재가 지은호와 고성희는 혼잣말을 하며 머리를 부여잡았습니다. 그러다 다시 고개를 들어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지금 내 아들 성재가 내가 숨겨온 진실 속 딸 지은호와 얽히고 있다니 이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2사람을 어떻게든 갈라놔야 해.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도 날카롭게 변해갔습니다. 이제 고성희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성재와 지은호를 갈라놓겠다는 집념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감시자가 떠난 뒤에도 한동안 자리에 앉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여전히 차갑게 떨리고 있었고 머릿속에서는 같은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성재가 지은호와 얽혀있다. 내가 숨겨온 진실이 드러날지도 모른다. 그녀는 곧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둘을 갈라놓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당장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고성이는 저택의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와인잔을 흔들며 아들의 결혼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성재 결혼 상대는 아직 못 정했나? 요즘 집안 어른들도 다들 성재 걱정이야. 고성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눈빛을 가라앉히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성재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진석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뭐라고? 그게 누군데? 고성이는 일부러 한숨을 섞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커피숍에서 일하는 여자랍니다. 아버지도 없이 엄마와 남동생이랑 살고 있대요. 엄마는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남동생은 백수인데 들으니 돈 때문에 누나를 납치하려 한문제하라더군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박진석은 테이블을 3개 내리쳤습니다. 뭐야, 그게 사실이야? 그런 집안 여자와 성재가 엮였다고. 그는 분노를 감추지 못한 채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재, 당장 집으로 들어와라.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전화를 받은 박성재는 순간 당황했지만 결국 거절할 수 없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의 거실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기다리고 있었고 고성이는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집안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습니다. 왔냐? 앉아라. 박진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성재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십니까? 박진석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너 요즘 누구 만나고 있냐? 아니요, 없습니다. 성재는 짧게 잘라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박진석은 다시 밀어붙였습니다. 없다니? 그럼 내 엄마가 소개해주려는 여자라도 만나봐라. 성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습니다. 저 그런 소개 원하지 않습니다. 박진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그 커피숍에서 일하는 지은호라는 여자 때문이냐? 그 이름이 입에 오르자 성재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은호 후배를 어떻게 아십니까? 박진석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여자와 무슨 관계냐고 묻고 있잖아. 잠시 침묵하던 성재는 결국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자입니다. 그 한마디에 박진석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뭐라고? 너 짝사랑 따위 때문에 지금까지 결혼도 미루고 있는 거냐? 성재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놈의 자식?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여자 때문에 인생을 망치려 하느냐. 쓸데없는 소리 말고 당장 여자 소개받아. 그러나 성재는 단호했습니다. 싫습니다. 은호 후배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너무도 아까운 여자입니다. 박진석은 크게 분노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감히? 내 주제에. 순간 고성이가 달려와 박진석을 막아섰습니다. 여보, 그만하세요. 성재가 뭘 잘못했습니까? 목소리 좀 낮추세요. 분위기는 한층 더 험악해졌습니다. 성재는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그럼 전 이만 방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2층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마음은 복잡했지만 아버지와의 싸움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실에 남겨진 고성이는 박진석을 달래며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성재가 지은호를 짝사랑하고 있었다니. 그래도 방심은 금물이지. 반드시 둘을 떨어뜨려야 해. 그녀의 속내는 이미 굳건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일로 성재의 마음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님을 알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지켜온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는 없어. 반드시 갈라놓겠다. 박성재가 방으로 올라가고 난 뒤 고성이는 홀로 남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진석은 여전히 분노로 얼굴이 상기돼 있었지만 고성이는 그를 진정시키려는 듯 부드럽게 다가가 와인잔을 그의 손에서 빼앗았습니다. 여보, 너무 화내지 마세요. 성재도 이제 30이 훌쩍 넘은 어른 아닙니까? 조금은 시간을 줘야 합니다. 시간?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집안의 명예가 달린 문제인데 그깟 커피숍 아가씨 때문에 성재가 흔들리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박진석은 여전히 격앙돼 있었지만 고성이는 그 말 사이사이로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집안의 명예. 결국 당신도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 하지만 나는 그보다 더 큰 비밀을 지키고 싶은 거지. 성재가 지은호를 좋아한다는 사실은 단순한 연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녀가 숨겨온 출생의 비밀, 은호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사실이 폭로될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직접 지은호를 만나야 했습니다.
그날 밤 고성이는 방 안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성재가 지은호를 좋아하고 있다니 이건 용납할 수 없어. 반드시 갈라놓아야 해. 그 아이를 직접 만나 설득해야 한다. 다음 날 고성이는 자신의 비서에게 은밀히 연락을 지시했습니다. 지은호 씨에게 점심 식사를 제안해. 프로젝트 관련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전해. 곧 연락은 닿았고 약속은 빠르게 잡혔습니다. 장소는 고급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평범한 카페 매니저인 지은호가 감히 발을 들이기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약속 당일 지은호는 조심스레 레스토랑에 들어섰습니다. 이미 테이블에 앉아있던 고성이는 품격 있는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요, 지은호 씨. 이렇게 자리해줘서 고맙네요. 지은호는 긴장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잠시 동안은 프로젝트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러나 고성이의 진짜 의도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만나는 남자가 있습니까? 지은호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없습니다. 고성이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좋아하는 남자는요? 지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제 인생에서 가장 경멸스러운 남자가 되어버렸으니까요. 뜻밖의 대답에 고성이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제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군요. 사실 저는 박성재 본부장의 어머니입니다. 지은호의 손이 덜컥 떨렸습니다. 네? 박성재 본부장님의 어머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고성이는 품위 있는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지은호는 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몰라 뵈어 죄송합니다. 그러자 고성이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우리 성재가 지은호 씨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있습니다. 성재는 지은호 씨를 좋아하고 있어요. 그 말에 지은호는 크게 놀랐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본부장님이 날 좋아한다고. 그러나 고성이는 지체 없이 그녀의 반응을 눌러버렸습니다. 혹시 지은호 씨도 성재에게 마음이 있습니까? 지은호는 손사래를 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그런 마음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탁이 있습니다. 제 아들을 만나지 말아주세요. 자꾸 지은호 씨와 함께하다 보니 결혼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성재가 제대로 된 상대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지은호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당혹감과 혼란 속에서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나고 지은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카페 한쪽에서 박성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은호 후배, 어디 갔다 오는 길이에요? 하지만 지은호는 눈을 피하며 대면대면하게 인사만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성재는 당황해 눈빛이 흔들렸고 곧 옆에 있던 오수정에게 다가가 은근슬쩍 물었습니다. 수정 씨, 은호 후배 누구 만나고 온 거야? 오수정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얼마 전 프로젝트 맡겨준 어떤 돈 많은 여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랑 점심 약속이 있다고 해서 다녀온 거예요. 가온재단 이사장님이라고 하던데요. 그 말에 성재의 얼굴은 경악으로 굳었습니다. 가온재단 이사장? 설마?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어머니 고성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카페를 뛰쳐나오자마자 숨이 가빠졌습니다. 머릿속에는 방금 오수정이 말한 한마디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가온재단 이사장. 그 이름은 결코 낯설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그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자마자 곧장 가온재단으로 향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성재의 가슴은 분노와 혼란으로 요동쳤습니다. 어머니가 은호 후배를 직접 만났다니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 왜 은호 후배가 나를 피하는 거지? 설마? 한편 고성이는 가온재단 집무실에서 차분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 역시 속으로는 방금 전의 만남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은호가 내 부탁을 받아들인 것 같아. 이제 성재와 거리를 두겠지. 그래야 안전하다. 그래야 이 모든 게 무너지지 않아. 하지만 문이 벌컥 열리며 박성재가 들이닥치자 고성이의 얼굴은 순간 굳었습니다. 성재? 웬일이니? 이렇게 급하게 들어와선. 박성재는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오늘 은호 후배 만났죠? 고성이는 침착한 척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프로젝트 때문에 잠깐 만났어. 왜 그렇게 흥분했니? 성재는 주먹을 움켜쥔 채 다가섰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은호 후배한테 무슨 말을 하셨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고성이는 더는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내가 나를 닮아 정직하구나. 그래, 맞다. 나는 은호 씨에게 너와 만나지 말라고 했어. 그 순간 성재의 눈빛은 분노로 번쩍였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제가 무슨 아이입니까?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고성이는 흔들림 없는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 성재야, 너는 박 회장의 아들이다. 가문의 명예와 책임이 내 어깨에 달려있다. 그런데 그런 배경도 없이 문제 많은 집안에서 자란 여자와 엮이면 내 인생이 무너질 거야. 문제 많은 집안? 성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은호 후배를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사람의 진심을 봤습니다. 그녀는 제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소중해? 고성이는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너는 지금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 거야. 내가 어떤 가문에 태어났는지 잊었니? 너 하나 잘못되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무너진다. 내 아버지도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나 계셔. 너 때문에 집안이 흔들린다고 생각하고 계셔. 성재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제 행복은요? 제 마음은 대체 누가 책임져 줍니까? 언제까지 저를 어린애 취급하실 겁니까? 저는 이제 33입니다. 제 선택 정도는 제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성이는 흔들리는 눈빛을 애써 감추려 했지만 아들의 울분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돼. 성재와 은호가 가까워지면 내가 감춰온 모든 게 드러날지도 몰라. 성재야, 내가 뭘 몰라서 그래. 어머니는 내가 잘 되길 바랄 뿐이야. 아니요, 어머니. 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는 건 제 인생이 아니라 어머니가 지키고 싶은 무언가겠죠. 하지만 전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성재는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고성이는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성재는 이미 집무실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녁 무렵 성재는 다시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지은호가 일을 마치고 정리 중이었습니다. 성재는 문을 열자마자 곧장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은호 후배, 오늘 제 어머니로부터 무슨 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신경 쓰지 마요. 그건 제 문제입니다. 지은호는 눈길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다만 제 판단에 따라 행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재는 조급하게 되물었습니다. 그럼 날 피하는 것도 은호 후배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지은호는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본부장님, 오늘은 그냥 돌아가 주세요. 그 말은 성재의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다그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카페를 나섰습니다. 박성재가 카페를 떠난 뒤 지은호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떨렸고 마음속은 소용돌이쳤습니다. 박성재 본부장이 날 좋아한다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고성희 이사장이라니,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까. 그녀의 심장은 불안과 혼란 속에서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가 무거운 걸음을 옮겨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정순이는 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린 것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은호야,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왜 이래? 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그러나 정순이는 속으로 딸의 변화가 예사롭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최근 강호의 돌발 행동으로 이미 가족의 평화가 무너진 상황이었고 은호까지 무너진다면 그녀로선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한편 가온재단 집무실에서 홀로 남겨진 고성희는 차가운 커피잔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성재와의 대화가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저릿하게 아려왔지만 그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성재의 감정은 일시적일 뿐이야. 반드시 잘라내야 해. 아니면 모든 게 무너진다. 은호와 성재가 가까워지는 순간 내가 숨겨온 진실도 드러날 거야. 그건 절대로 안 돼. 그녀는 비서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은호 씨의 동선을 계속 추적해. 누굴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 며칠 뒤 성재는 또다시 카페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은호는 차갑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본부장님, 저한테 너무 가까이 다가오지 마세요. 저도 이제 제 삶을 지켜야 하니까요. 성재는 상처받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은호 후배, 그 말 어머니 때문에 하는 거죠? 내가 정말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은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오늘은 바빠요. 손님이 곧 올 겁니다.
그 순간 성재는 깨달았습니다. 은호가 자신을 밀어내는 건 자발적이라기보다 누군가의 압박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배우가 누구인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성재는 방 안에서 고성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제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선택을 하든 제 몫입니다. 고성희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성재야, 내가 뭘 모르는구나. 넌 이미 집안의 중심에 서 있다. 내 선택이 곧 가문의 미래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 성재는 수화기를 3개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가슴은 분노와 무력감으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은호는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호가 다시 문제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돈 문제로 친구들과 다투다 경찰서에 불려갔다는 전화였습니다. 은호는 한숨을 내쉬며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강호는 여전히 뻔뻔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누나, 나도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어. 나한테도 인생 보상은 있어야 하지 않냐고. 입양된 내가 다 가져가고 난 아무것도 없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은호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강호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우리 가족을 더 망치지 말아줘. 순간적으로 터져나온 울분은 지은호 스스로도 낯설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그녀의 삶은 이미 버겁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결국 다시 고성희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은호, 내 주인은 이미 무너지고 있구나. 하지만 성재만은 지켜야 한다. 내가 뭐라 하든 난 두 사람을 절대 이어주지 않을 거다. 그러나 그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미 성재의 마음은 고성희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은호의 삶 속으로 깊이 발을 들이고 있었다는 것을요. 며칠 후 지은호는 카페에서 성재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성재가 먼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호 후배,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의 반대도 집안의 압박도 다 이겨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날 피하지 말아요. 지은호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알 수 없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고성희의 압박은 여전히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성재 본부장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고성희 이사장님의 말대로 멀리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내 마음을 따라야 하는 걸까? 갈등의 불씨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불길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집무실에서 차갑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은 내가 우위에 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지. 성재와 은호 반드시 떨어뜨려 놓고 말겠어. 반면 성재는 점점 더 확신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 나는 내 마음을 따를 거야. 은호 후배를 향한 내 감정 절대 거짓이 아니야. 그리고 지은호는 점점 더 두 사람 사이에서 숨이 막혀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마음은 두 갈래 길에서 끝없이 헤매고 있었습니다. 고성희의 집요한 간섭, 박성재의 단호한 고백 그리고 지은호의 흔들리는 마음, 세 사람의 운명은 어디로 향할까요? 과연 고성희는 끝까지 둘을 갈라놓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성재의 사랑이 모든 벽을 무너뜨릴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